여러분 안녕하세요. 영상에서는 코디펜던트 성향을 과연 극복할 수 있는가, 그리고 이것을 극복하는데 얼마만큼의 시간이 걸리는가,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 책은 휴먼 마그넷 신드롬이라는 책을 하나를 참고를 했고요. 휴먼 마그넷 신드롬은 나르시시스트와 코디펜던트는 자석에 S극과 N극과 같다. 그래서 이들은 본능적으로 둘이 끌리고 절대로 서로 떨어질 수 없는 그런 저항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 둘을 떨어뜨리기가 너무 힘들다. 왜 이들이 끌리는가에 대한 책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책의 저자는, 그래서 이 책에서 저자가 했었던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매우 어렵다. 코디펜던트 성향을 벗어난다는 것은 정말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은 이 저자는 그것이 처음에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했었대요. 코디펜던트 성향을 벗어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지금은 이제 가능은 하지만 매우 어렵다라는 의견을 주고 있습니다. 이 저자 역시 나르시시스트 성향을 가지고 있는 부모님으로부터 학대를 받아서 코디펜던트 성향을 가지고 있는 남성이고, 그리고 자신이 2년 동안 자신이 이제 계속해서 자기를 학대하는 경계성 인격장애라든지 자기애성 인격장애를 가진 여자와 자꾸 연애를 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경계성 인격장애를 가진 여자와 2년 동안 연애를 했는데, 2년 동안 결국에는 이 관계를 끊었던 이유가 자기가 이제 심리 상담을 받으면서 겨우 벗어났다고 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도 이분은 자기 자신도 심리 상담사로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자기도 그 도움이 없이는 이 관계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코디펜던트 극복이 왜 어려운지에 대한 한번 이유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디펜던트 상황에서 궁극적으로 벗어나기 위해서는 여러 단계를 거쳐야 되는데요. 바로 첫 번째 단계는, 우리의 학대자들은 나는 너를 사랑해, 나는 너를 존중해, 나는 너를 돌보고 있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막 아이를 막 학대하지만 아프다고 그러면 어머 너가 아팠니 하다든지, 배고프면 너가 배고팠니 한다든지 해서 뭔가 막 나를 돌보는 것 같은 착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나르시시스트와 먼저 관계를 끊어야 됩니다. 관계에 단절을 해야 되는 거죠. 연을 끊을 필요는 없지만, 연인이라면 헤어지고, 친구라면 잘 만나지 않고, 가족이라면 로우 컨택을 하고 정서적으로 의존하지 않는 관계까지 가야 합니다. 자, 일단 이게 정말 힘들어요. 이 사람이 나를 학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해도 옆에서 정말 도시락을 싸들고 다니면서 너 그 남자랑 헤어져, 너 그 사람 아니야 얘기해도 안 헤어져요. 못 헤어져요. 자, 왜 못 헤어지냐면, 이 나르시시스트와 코디펜던트는 이 내면에 가장 깊숙한 영혼이 연결되어 있어요. 코디펜던트와 나르시시스트는 공통점이 있는데 바로 상처가 있다는 거예요. 나르시시스트적인 상처를 이미 받았기 때문에 그 상처를 공유하거든요. 그래서 이 코디펜던트는 나르시시스트와 이 둘은 서로 막 자석에 이끌리듯이 끌리는 거예요. 그 일반적인 사람들의 관계는 둘이 이렇게 만나서 사랑을 맺는다면, 그들의 관계는 이렇게 돼가지고 막 누가 누군지 구분이 안 되도록 완전 하나의 사람인 것처럼 합쳐지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코디펜던트 입장에서는 나르시시스트와 일단은 이 학대자로부터 나를 분리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자기의 강한 의지로, 혹은 막 옆에 있는 사람이 야 그래 걔랑은 진짜 헤어져 막 이러면서 해서 정말 헤어졌다. 일단 여기까지 좀 매우 낮은 확률입니다. 근데 이제 이 소수의 사람들 중에 또 그 다음 단계는 어떤 걸 극복을 해야 되냐면, 바로 그 동일한 사람이랑 관계를 다시 안 맺어야 돼요. 근데 이 나르시시스트들은 알고 있어요. 새로운 희생자를 발굴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그래서 새로운 나를 사랑해주고 포용해주고 다 받아줄 수 있는 그런 공감 능력이 뛰어나고 이타적인 사람을 찾고 물색하고 그 사람을 꼬시는 것보다 기존의 희생자에게 찾아가서 설득하는 것이 훨씬 더 성공 확률이 높다는 것을 나르시시스트들은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내가 설사 어떤 남자와 정말 독한 마음을 먹고 막 2년 동안 막 잊었어요. 2년 동안 정말 헤어지고 해도 찾아올 수가 있고, 또 여러분들이 누구랑 뭐 연락을 몇 달 동안 안 한다고 해도 후버링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또 나르시시스트들이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또 이때 코디펜던트는 자석에 이끌리듯이 다시 그 나르시시스트와 다시 재결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흔들리지 않고 이 나르시시스트를 거부하고 쳐낼 수가 있어야 합니다.
여기까지 하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그리고 굉장히 낮은 확률로 우리가 성공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것까지 성공한 아주 소수의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해야 되냐면 새로운 나르시시스트나 새로운 경계성 인격장애 가진 사람이나 새로운 소시오패스와 관계를 맺지 않는 거예요. 나르시시스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무의식적으로 그러니까 코디펜던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무의식적으로 나르시시스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자석에 이끌리듯이 이끌립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아버지로부터 너무 힘들어서 이 집으로 빨리 나와야겠어. 그래서 결혼을 했는데 보니까는 뭐 남편이 나르시시스트 성향이 있다든지, 취업을 했는데 거기서도 나르시시스트 상사에게 고통을 당한다든지, 친구를 사귀었는데 그 친구가 또 나르시시스트 성향을 가졌다든지, 이렇게 해서 내가 더 이상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를 맺지 않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기까지 오기까지도 굉장한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굉장히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성공할 확률이 매우 낮아요. 자, 그다음 그 다음 단계, 내가 정말 완전히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떤 단계까지 가야 하냐면 이제 나르시시스트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을 봤을 때 매력을 못 느껴야 돼요. 자, 나르시시스트적인 사람은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을까요? 자신감 있고 매력적이고 남자라면 잘생기고 여자라면 너무 예쁘고 이성적인 매력, 성적인 매력이 너무 있고 또 막 이렇게 리더십이 있고 말도 굉장히 잘하죠. 코디펜던트들은 대부분 성적인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나르시시스트의 겉모습에 막 반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을 봤을 때 더 이상 그런 감정이 아예 느끼지 않게, 저 사람한테 그런 매력이 느껴지지 않는 수준까지 가야 합니다. 자, 여기까지 성공할 확률은 정말 낮습니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 스스로 내가 지금 어느 단계에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기존의 학대자에게 다시 돌아가는 경우가 정말 많고요. 혹은 이 학대자에게 피해서 새로운 학대자로 옮겨갈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이겨내기까지는 굉장한 많은 개인적인 노력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자,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느냐? 그러면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보면 이 휴먼 마그넷 신드롬의 저자 같은 경우에 얘기하는 것은 이 코디펜던트 성향을 극복하는 것은 일주일에 한 번씩 심리 상담을 받는다고 해서 그런 걸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얘기를 한 만큼 이 코디펜던트 성향을 극복한다는 것은 참 쉽지가 않고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저는 이제 사실 그런 분들을 참 많이 뵀거든요. 그러니까 저한테 와서 학대자에 대한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뭐 친구든 뭐 남자친구든. 그래서 남자친구든 여자친구든 그러면 그 사람이랑 반드시 헤어지세요. 진짜 제가 막 도시락을 싸가지고 말릴 정도로 막 제발 헤어져 주세요. 정말 부탁이니까 제발 그 사람 좀 만나지 마세요. 길게 정말 버티신 분이 2년? 제가 2년 버티신 분까지 봤어요. 2년 후에 그 남자애가 다시 돌아갔어요. 짧으신 분들은 한 달, 2달 만에, 어떤 분들은 3, 4일 만에 다시 돌아가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거를 넘어가고 그 다음에 새로운 학대자와 관계를 맺지 않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한테 아무런 감정을 느끼지 않는 그 단계까지 가야 되는데요. 자, 여기까지 그러면 시간이 얼마나 걸리느냐? 일단 시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진짜 오래된 책인데 저보다 좀 젊네요. 1989년에 나온 책인데요. 이 책 역시 이제 그 알코올 중독자 가족들을 위한 그런 센터에서 일을 하다가 본인이 코디펜던트라는 것을 알게 된 이제 피아 멜로디라는 작가가 쓴 코디펜던트에 대한 책이고요. 이 작가는 어머니로부터 정서적인 학대를 받아서 코디펜던트로 성장을 했고, 이 작가 같은 경우에는 자신이 스스로 코디펜던트 성향을 극복하는데 7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우리가 극복을 해야 될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 조급하게 생각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모든 방법은 다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기적으로 심리 상담을 받는 것을 저는 좀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저희 네이버 카페에 오시면은 비슷한 성향, 비슷한 문제를 가지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들과 함께 얘기를 하면서 동지애를 느끼면서 우리가 같이 이제 한 배를 타고 그 목적지로 이제 가는 것이죠. 그래서 전문가가 이끌어주는 것은 한계가 있다. 결국에는 이제 서로 힘을 합해서 이제 그 최종 목적지까지는 스스로의 힘으로, 그리고 또 같은 어려움을
겪은 사람들과의 동지애로 그렇게 함께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혼자서는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그래서 전문가가 이만큼 끌어주면 또 내가 나의 몫을 이만큼 하고 그러니까 협력하고 도움을 얻고 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저한테 물어보세요. 어떤 방법이 좋나요? 저 상담을 받을까요? 아니면 공부를 할까요? 썸머니한테 뭐 코칭을 받을까요? 막 물어보세요. 근데 저는 얘기를 해요. 할 수 있는 건 다 하자.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뭐 경제적인 상황이 사람마다 다를 수가 있고 내가 할애할 수 있는 시간도 사람마다 다를 수가 있지만 최대한 할 수 있는 것은 다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담도 받으시고 공부도 하시고 좋은 사람들도 많이 만나시고 또 저희 카페에 오셔서 혹은 제 유튜브에 댓글 남겨주시는 분들의 글을 보면서 나 혼자가 아니구나, 다 같이 다들 노력하고 있구나 이러면서 동지애도 느끼고 서로 또 응원도 받고 하나만 하지 말고 다 해서 우리가 최대한 이게 한두 해에 끝날 수 있는 문제가 절대 아니기 때문에 이 먼 길을 최대한 내가 받을 수 있는 도움은 다 받고 그리고 또 우리가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사람들과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저도 정말 많은 분들이 막 그런 학대자로 인해서 막 고통을 받고 막 어떻게든 그 학대자와 관계를 끊기 위해서 막 진짜 이를 막 악물고 이렇게 막 1년이고 2년이고 막 버티다가 그 학대자가 훅 하고 딱 낚으면 바로 휙 낚아서 가는 거예요. 그 몇 년의 노력이 정말 물거품이 되는 거예요. 순식간에.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도 너무 마음이 아프기도 했지만 이것이 내가 혼자서 하는 것보다는 같이 협력해서 하고 또 응원해주고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좀 오래 보시고 또 제가 알려드린 이 단계별로 내가 지금 어디쯤 와 있는지를 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